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로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권리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 정청래 후보가요, 이 통합을 강조한 박찬대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면서 압승을 거둔 겁니다. 먼저 정청래 당선인이죠.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를 찍었든 정청래를 찍었든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찬대와 정청래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좀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김진우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61.74%대 38.26%, 이 수치가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고, 우리 당대표로 된 배경은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얻은 61%의 높은 지지율은 이게 이제 권리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일반 민심들이 지금 이 정청래 당대표가 주장했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지났습니다. 이 2달 동안 많은 개혁 과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 볼 것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카운터파트인 국민의힘이 이제 또 마침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극우적이고 또는 그 수구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에게 끌려가지 않고 누가 더 당당하게 국민의힘과 대응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다수의 권리당원들 그리고 일반 여론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현정 위원님께 이걸 여쭤볼게요. 일단 권리당원 같은 늘 앞섰고 큰 표차로 앞서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게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섰어요. 그렇지만 큰 의미는 결론적으로 없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여권 내부에 가열차게 개혁을 추동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이제 우리가 여권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통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주장, 이런 양립된 주장이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단 대립한 것 같습니다. 즉 강력한 어떤 개혁, 이거 개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법사위원장 시절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원 다수의 어떤 동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개혁이라는 게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과 함께 어떤 면에서 통합적으로 이뤄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박찬대 이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 이런 것들이 맞다,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지만 결국 당원들은 이제 정청래 대표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과감한 어떤 개혁들을 요구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예전에 어떤 이 여당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상당히 개혁을 앞장서면 당은 조금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측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제 한 2개월 좀 넘습니다만은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버린 여론의 어떤 이 굉장한 역풍을 맞거든요. 그런 면에 조금의 어떤 호흡 조절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은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제 개혁을 추동하는 걸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의 이런 갈등들, 노선에 대한 갈등들이 아마 빚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그 속도에 따른 부작용도 당연히 생기게 돼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그 취임사에 봤듯이 이 추석 전에 3개 특위를 앞세워서
모든 걸 이뤄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국민 다수가 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께서도 이제 세계 특위 아까 발언 중에 나왔던 얘기를 직접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이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추석 귀성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민경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어떤 거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이 이미 이제 여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야당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3개월 안에 이제 이뤄내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쌩쌩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개혁을 한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숙고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늘 이렇게 민주당에서 속도를 내니까 이전에도 그 검수완박 때도 허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데 네네. 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향을 하기에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도 얘기를 한 게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을 빨리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취지가 어떤 부분이길래 이게 검찰청이 없어져야 쌩쌩 달리는가 이런 부분에 아마 국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민경 대변인은 이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라는 이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정부하고 이제 호흡을 잘 맞춰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건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박찬대 후보도 그랬고 정청래 후보도 그랬고 말이죠. 일단 그 개혁 쪽의 방점을 찍으면서도 여야 협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야당을 협치 대상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지금 야당이 워낙 이제 극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따 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강성으로 이제 갔던 것 같고 네. 뭐니 상징적인 단어가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 통합 이런 걸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사안이 많아요. 지금 많고 안보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건 뭐 어느 때나 정치는 여야 통합, 민생 통합이고 그리고 정치 양극화의 극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는 현재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양대 거대 정당이 워낙 과도하게 이제 강성으로 치다르니까 그 당원들이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자꾸 양쪽에 이제 강성 당원들의 지지 호소한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는데 뭐 개혁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이 너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추석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이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검찰청을 폐지를 들려드리겠다. 이게 이제 아마 정치 레토릭으로는 이제 뭐 이른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선이 됐잖아요. 당대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대 기간 동안에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는 건 정치적 수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치더라도 네. 이제는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재명 정부와 뭔가 호흡을 맞추면서 민생과 어떤 통합이 한켠에 있다면 이쪽에 좀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는 뭐 개혁이 또 한편에 있는 거예요. 전 이 두 가지가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근데 과도하게 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과도하게 이 강성으로 하는 거는 전 이재명 정부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네. 균형을 맞추되 민생 통합을 한켠 그리고 개혁을 한켠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거 그걸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그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이게 과연 당 사이가 수평적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수직적 관계가 되게 되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마 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박찬대 후보가 됐을 경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나름대로의 또 욕심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같은 친명이라고 하지만 친명 내에서도 좀 더 이제 물론 김어준 씨라든지 이런 어떤 그룹들이 지지하는 후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갈등의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제 친명계 내부에서는
다음을 바라보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아주 강한 어떤 지지층 이분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이번에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럼 뭔가 본인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국정이라는 게 그렇게 할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아무리 의석이 많고 또 아무리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나 안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또 외생 변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본인의 어떤 이 당선의 근거가 되는 속도론 예. 이거를 가지고 너무 밀어붙일 경우에 자칫 당정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전체로 보자면 지금의 어떤 여당과 대통령 구조는 수직적 관계이긴 하지만 예.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좀 더 자기 목소리를 아마 강조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당정 간의 갈등의 어떤 소지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것이 너무 속도를 낼 경우에 이제는 여론이 이제 아마 이거를 부담을 가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고스란히 아마 이 대통령실도 이 여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충돌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개혁이라는 말, 그러니까 아까 뭐 검찰 해체 같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속도를 낼 경우에는 좀 갈등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요 한 말 중에 이제 국회 의결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내란당 해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 직격한 건데 국민을 향한 공세에 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맞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왜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되는 건지 네.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을 말살시키겠다라는 그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 위에 뭐 특위를 만들고 또 특별 재판부까지 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일단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수사 과정도 지켜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주당 뜻에 맞지 않으면 특별 재판부까지 두고 이 특검 결과를 바꾸겠다.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국민의 그 총의, 그러니까 진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총선에서 득표율만 보자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55%인가요? 그랬고 국민의힘이 45%로 이렇게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석수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협치가 없이 아예 야당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말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야말로 이제 속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속도는 빠르게 내야 되겠죠. 언제까지 개혁 과제들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새 정부 출범하고 그 개혁에 대해서는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좋죠.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문재인 정부 내내 적폐청산 하는데 시간 다 썼다 이런 또 비판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권 초기에 개혁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새 정부를 뽑아주신 그런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들은 잘 거쳐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아무리 뭐 그 서두른다고 해서 이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는 뭐 그게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지금 이제 잘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해 오셨던 말씀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 전당대회 용 구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말씀 주셨던 요구 사안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이 잘 협의해서 나갈 것이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이 그 국민의힘 야당에게도 충분하게 저희가 그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그때는 뭐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또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그런 권한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